안녕하세요. 소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소나무 여러분은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있으셨는지, 지금도 잘 지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새해 결심이 성공할 확률은 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10명도 채 성공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너무 힘을 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반복의 힘. 이 책의 저자는 뭐든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습관만 들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하는데요. 특히 하루 30초만 매일 이것을 하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고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30초 정도라면 전혀 부담이 안 느껴지시죠? 오늘 알려드리는 이 기술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모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읽어보시죠. 상상과 현실은 한 끗 차이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첫 발부터 떼고 보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그렇게 했을 때에야 비로소 경사길을 내려가는 것처럼 가속도가 붙어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생각은 보다 대중적인 격언의 형태로 체육관 벽에 붙어 있다. 바로 이것이다. Just do it. 그냥 하는 거야. 데이트를 할 때나 사회적 관계를 늘리거나 발표를 앞두었을 때 흔히 될 때까지 되는 척을 해 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칵테일 파티에 혼자 참석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손키스를 날리면서 파티 내내 자신만만하고 매력적인 사람인 척하려는 수줍음 많은 누군가를 상상해보자. 이 사람은 이런 척하는 자신의 행동이 고문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는 두통을 안고 집으로 곧장 달려가서 다시는 허세 같은 것은 부리지 않겠다고 맹세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럴 때 고통 없이 자신을 단련시킬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힘든 업무를 수행할 때나 자기 본성도 아니고 타고난 재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일까지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는 방법이다. 마음 조각하기. 라고 부르는 이 방법은 힘든 경기를 앞두었을 때, 소개팅을 시작하기 전 직원들과 효과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도움이 된다. 마음 조각하기는 다음과 같은 최첨단 신경과학의 성과를 활용한 것이다. 신경과학에서는 인간의 뇌가 정보를 한꺼번에 수용할 때보다 아주 적은 정보, 일반적으로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정보를 조금씩 수용할 때 더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얘기한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상상요법이라는 개념에 더 익숙할 것이다. 상상요법은 전통적으로 심리학자들이 환자들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쉰 다음 영화 스크린 위에 투사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라는 말로 시작한다. 그런 다음 골프채를 휘두르는 모습이든 발표하는 모습이든 자신이 향상시키고 싶은 것을 완벽하고 자신감 있게 해내는 모습을 상상하라고 한다. 이 상상요법만으로는 제한된 결과만을 얻을 수 있는데 양전자 단층 촬영법으로 이 과정을 촬영했을 때 뇌의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곳, 시각 피질만이 밝게 빛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안 로버트슨이 개발한 마음 조각하기는 시각 위주의 감각 몰입 과정을 총체적인 몰입 과정으로 만든 새로운 기법이다.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실질적인 행동에 돌입해 있다고 가정한다. 이때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촉각까지 동원되고 근육의 움직임과 감정의 기복까지 상상을 통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재현된다. 내가 마음 조각하기를 설명하기 위해 자주 소개하는 사례가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다. 펠프스는 그가 출전한 올림픽에서 모두 22개의 메달을 땄으며 그중 18개가 금메달이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의 코치는 펠프스에게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을 조각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지시에 따라 그는 출발대에 올라설 때의 긴장감, 총소리가 울리는 찰나의 순간, 입수할 때의 느낌, 힘차고 부드럽게 물살을 가르는 모습, 벽을 짚고 턴하는 과정 등등 경기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상상했다. 단순히 스크린 위에서 이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영장 안에서 경기를 벌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 것이다. 이전 상상요법을 사용했던 사람들처럼 했다면 그는 시각적 상상력만을 동원했을 것이다. 당신도 펠프스와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출발대 위에 올라서서 천천히 모자를 쓰고 미친 듯한 관중들의 함성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상상하는 것 말이다. 펠프스는 실제 경기에 돌입하기 전에도 마음 조각하기 훈련을 계속했는데 한 번은 올림픽 경기 당일 고글에 물이 들어가는 사고로 우승을 놓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조각하기에는 이런 사고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이 실수에 따른 심적 부담마저 떨쳐낸 그가 베이징에서 딴 금메달은 올림픽 역사상 단일 종목 개인 최다인 8개였다. 두뇌 재활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이안 로버트스는 자신의 책 마음 조각하기에서 두뇌는 상상으로 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이론을 내놓았다. 그 이론에 따르면 펠프스의 뇌는 상상하는 모든 정보를 뇌 속에 가둬두지 않고 펠프스의 근육으로도 보낸 셈이다. 펠프스의 뇌가 만들어낸 생생한 훈련 과정은 올림픽 역사를 새롭게 쓸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 사실상 펠프스의 뇌와 몸이 쉴 새 없이 경기를 연습한 것이나 다름없다. 오감을 이용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몇 분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두뇌의 화학적 조성은 변한다. 뇌는 세포와 세포의 연결망을 새롭게 구성해 복잡한 운동 능력이나 언어적인 기술까지 창조해낸다. 충분한 연습이 뒤따르면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손가락을 두들기며 실제 피아노 연습을 매일 2시간씩 한 사람과 그냥 상상만으로 연습한 사람의 두뇌 활동 증가율이 비슷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음속 리허설을 함으로써 어려운 일에 먼저 도전할 수 있다. 마음 조각하기는 비생산적인 두려움을 잠재우고 첫발부터 떼는 전략이다. 그 첫발은 매우 가벼우면서도 다른 한편 상당한 무게감을 갖는 것이다. 왜냐하면 두뇌를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딱 30초만 상상하라.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나를 찾아왔을 땐 거의 울음을 터뜨리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녀는 깨어있으면서도 렘수면 상태에 빠져드는 질병, 기면 발작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효과가 좋은 약이 있었지만 문제는 이 여성이 약을 삼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얘기를 들어보니 10대 때 기면 발작과는 관련 없는 병으로 알약을 복용했다가 생명을 잃을 뻔한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그녀는 알약을 전혀 삼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알약을 먹으려 할 때마다 그녀의 뇌가 기억 속에 저장된 사고를 끄집어냈고 신체는 격렬한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뇌가 다른 시나리오를 저장할 수 있도록 마음 조각하기를 해보라고 권유했다. 처방된 약을 수월하게 먹고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모습을 상상하게 한 것이다. 이 이미지 하나만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충분했다.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었고 알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기업의 관리자였던 마이클도 마음 조각하기를 통해 우리들의 영감을 자극하는 소중한 체험을 했다. 마이클이 다니는 회사의 인적자원부에서 나에게 아주 특이한 요청을 해왔다. 직원들의 인사곡과를 작성하게끔 마이클을 설득해달라는 것이었다. 마이클은 오랫동안 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회사 정책을 위반한 상태였다. 위로부터의 압력과 아래 직원들의 불평이 들끓었지만 그는 보고서 작성을 계속 미루고 있었다. 당연히 팀의 사기는 떨어졌고 재능 있는 직원들은 부서를 옮기고 싶어 했다. 마이클은 회사가 놓치기엔 아까울 만큼 창의적인 인재지만 관리 능력엔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
마이클은 회사로부터 나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상태였다. 하지만 마이클은 내게 너무 바빠서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보고서 작성에 왜 이견이 있는지 나와 세세한 대화를 주고받을 틈도 없다고 고집을 부렸다. 일견 맞는 말이기도 했다. 실제 그는 업무가 폭주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 할 수도 없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 그는 문제가 있는 직원과 대립하는 것을 몹시 불편해했고 업무 성과가 좋은 직원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흡사, 그냥 둬도 잘하는 일에 칭찬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다. 라는 철학을 가진 사람 같았다. 그러니 보고서 작성은 그의 할 일 목록의 맨 밑바닥에 있었던 것이다. 나는 마이클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립과 대화를 기피하는 성향을 개선할 방안을 찾아야만 했다. 나는 그와 거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마이클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목표는 당신이 인사곡과 평가 작성을 즐기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엔 당신이 하루 30초씩 석 달만 투자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인적 자원부로 가서 내 지시를 모두 따랐는데도 효과가 없었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이런 제안은 너무 작은 것이라 마이클도 거부할 수가 없었다. 첫 한 달 동안 마이클은 매일 30초씩 마음 조각하기에 투자했다. 그에게 나는 자기 부서 직원 중 한 사람이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열정적인 목소리로 세세한 부분까지 칭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했다. 그는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지, 어떤 자세로 다가가야 할지, 목소리는 어떻게 꾸미고 주변 소음과 냄새는 어떠해야 할지 상상해야 했다. 나는 여러 이유를 들어 마이클이 칭찬을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마이클도 비난보다 칭찬이 더 쉽다는 것을 알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이 문제를 방치해 자신의 조직원들을 그저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보고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와 함께 그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심리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과소평가받는 사람들은 비판에 대해서는 분노로 맞서고 충고에 대해서는 무시로 대응하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 칭찬을 행하는 마음 조각하기를 통해 마이클은 자신에게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지던 행동을 배운 것만이 아니다. 그는 직원들의 만족감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까지 배웠다. 나는 마이클에게 이 마음 조각하기를 가족에게까지 확장해보라고 했다. 짐작컨대 그는 집에서도 과묵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에게 30초 동안 아내나 세 자녀 중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모습을 그려보라고 했다. 그 다음 달엔 칭찬하는 상상을 계속하되 칭찬 한 번에 비판 하나도 곁들이라고 했다. 또 그 스스로를 어떤 직원으로 상상해 칭찬을 들으면서 얼굴 표정이 어떻게 바뀌고 자세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라고도 했다. 집에서는 특정 누군가를 향해 매일매일 큰 소리로 칭찬하라고도 했다. 2달하고 보름이 지났을 때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제 아내와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 요즘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아. 하지만 그 말투에는 기분 좋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의 칭찬에 가족들이 사랑과 따뜻함을 담아 그에게 반응한 것이었다. 그가 마음 조각하기를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또 다른 제안을 했다. 하루에 한 번 저에게 전화를 해서 특정한 직원에 대한 칭찬 하나와 비판 하나를 음성서서함에 남겨보세요. 그렇게 해야 그가 자기 목소리 톤을 연습할 수 있을 것이고 지적과 칭찬을 할 때 음색과 톤에 대해 내가 논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석 달 후 그는 보고서를 곧바로 작성할 수 있었다. 복도에서 마주친 직원들과는 즉석에서 의견과 품평을 주고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 마음 조각하기를 통해 마이클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 방법이 손쉽고 적용하기도 좋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마이클 조던, 잭 니클라우스를 비롯한 많은 운동선수들이 상상력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킨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마음 조각하기를 이용하기 전에 이미 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었다. 그러니 매력적인 이성과 대화를 나누거나 다이어트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어떻겠는가. 마음과 관련한 스몰 스텝 전략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과 애써 봤던 사람들에게 더없이 어울리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안전하고 쉬운 방법이어서 늘 우리를 좌절케 했던 마음속 장애물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게 한다. 마음 조각하기는 두려움을 무력화시키는데도 큰 효력을 발휘한다. 지진이나 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갑자기 떠오르는 사건 순간의 생생한 회상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받곤 한다. 하지만 마음 조각하기를 통해 스스로 그 사건의 순간으로 걸어 들어가 긍정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가 있다.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의 순간을 다시 떠올려 긍정적인 결말을 만들라고 주문한다. 상당수의 내 고객들이 이 기법을 사용해 며칠 만에 악몽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 마음 조각하기의 효과가 신속하고 빠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기법은 상당히 신뢰할 만하고 응용 범위도 넓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일에 마음 조각하기를 사용한다. 병원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기, 감정적으로 격한 상황에서 폭발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기, 식사량 조절하기, 규칙적인 운동에 대한 권태감 이겨내기, 보다 편안한 상태로 낯선 사람에게 말 걸기, 장애물을 없애는 마음 조각법. 목표가 무엇이든 마음 조각하기는 변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지금부터는 마음 조각하기를 이용한 스몰 스텝 전략이다. 하나, 하기 싫거나 불편한 일들을 따로 구분하자. 실제로 이 일을 하기 전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주자. 둘, 매일 마음 조각하기에 몇 초를 투자할지 결정하자. 몇 분, 몇 시간이 아니다. 단지 몇 초다. 시간이 짧아야 매일 쉽게 해낼 수 있다. 그리고 반복은 필수다. 한 번에 몇 초뿐일지라도 반복해야 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한다. 그리고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기 위해 두뇌 회로망을 재구성하기 시작한다. 셋, 마음 조각하기를 훈련할 준비가 되었다면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시작하자. 앉거나 누워도 되고 눈은 감아야 한다. 넷, 어렵거나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상상하고 눈을 돌려 주위를 살펴보자. 뭐가 보이는가? 어떤 배경인가? 거기에 누가 있는가? 그들은 누구와 닮았는가? 표정, 옷매무새, 자세 등을 자세히 살펴보자. 다섯, 이제 다른 감각을 동원하자. 주변에서 느껴지는 소리, 냄새, 맛, 감촉은 어떤가? 여섯, 실제 근육을 움직이지 않고 그들 앞에서 일을 해내는 모습을 상상하자. 무슨 단어를 사용하는가? 목소리는 어떻게 들리고 몸에는 어떤 반응이 오는가? 어떤 몸짓을 하고 있는가? 일곱, 행동에 긍정적인 반응이 오고 있다고 상상하자. 대중연설을 상상했다면 청중들이 강단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열심히 필기하는 소리까지 들려오고 있다. 여덟, 마음 조각하기에 투자한 시간이 습관이 되고 재미있게 느껴진다면 이제 예전에는 어렵게만 여겨지던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와 있는지 모른다. 그렇지 않다 해도 상관은 없다. 마음 조각하기는 억지로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다. 편안하고 쉽게 느껴질 때만 효과가 나타난다. 마음 조각하기에 투자하는 시간을 조금 늘려보자. 천천히 조금씩 30초 정도면 적당하다. 이전 단계가 힘들지 않을 때 시간을 늘려야 한다. 훈련하지 않았다거나 깜빡 잊고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시간을 줄여야 한다. 아홉, 어떤 일에 마음 조각하기를 사용하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보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 대중 연설을 하고 있다면 청중들이 지루해하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식은땀이 흐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고 표정과 몸짓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상상하자. 열, 이제 진짜 행동에 돌입할 수 있겠다고 여겨진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앞서 대중연설의 예를 계속 가져오면 친한 친구 한 사람을 청중으로 두거나 빈방에서 큰 소리로 연설을 시작해보는 것이다. 15초만 해도 충분하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 조각하기를 사용한다. 하지만 행동에 돌입하기 위해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야채를 더 많이 먹어야 한다면 하루에 15초 정도 브로콜리와 같은 야채를 즐겨 먹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다. 이 작업이 습관이 되고 심지어는 즐길 만한 것이 되었을 때 30초 정도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다. 그러고 나서야 하나 혹은 2개 정도의 브로콜리를 먹는 실제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다른 스몰 스텝 전략과 마찬가지로 변화를 향한 어떤 단계에서든 마음 조각하기를 사용할 수 있다. 병이 났거나 스케줄이 충돌해 실제 행동을 할 수 없을 때에도 마음 조각하기는 유용하다. 목표를 성취한 후일지라도 새로운 기술,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또 다른 마음 조각하기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지금부터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이다. 이것만은 기억하자. 작은 질문은 마음 조각하기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자. 목표 달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은 무엇인가? 며칠, 몇 주 동안일지라도 이 질문을 곱씹어야 한다. 답을 얻었을 때 비로소 마음 조각하기도 시작된다. 식사량을 조절하고 싶다면 식탁에 앉은 모습을 상상하자. 당신 앞에 음식이 남아있는 접시가 있다. 음식이 어떻게 보이는가? 냄새와 맛은 어떨 것 같은가? 이제 접시에 음식이 남아있는데도 수저를 내려놓는 모습을 상상하자. 수저를 내려놓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가? 냅킨을 집어올려 감촉을 느껴보고 식탁에서 의자를 뺄 때 나는 소리와 몸이 움직이는 느낌도 상상하자. 일어서서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서는 당신의 모습도 상상하자. 분노 조절이 안 된다면 이렇게 해보자. 자기 비판을 하거나 스스로에게 가혹하게 구는 상황을 떠올리자. 자기 비판이 강한 사람은 대개 타인에게는 친절한 경우가 있다. 친한 친구나 어린아이가 당신이 저지른 똑같은 실수를 범했다고 상상하자. 당신이 스스로 상처를 주었던 그 말을 그도 듣게 된다. 이런 바보 같은 놈. 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있는 자신을 떠올려보자. 괴로워하는 사람에 대해 사랑과 연민의 감정을 어떻게 표출해야 할까? 어떤 몸짓과 말을 사용해야 할까?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나를 화나게 하는지 떠올리자. 이제 그 사람이 바로 그 행동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이상적일지 상상해보자.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벌컥 화내지 않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떤 어조로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우리는 모두 긴장을 푸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신경질 나게 만드는 상황을 떠올려보자. 차가 엄청나게 막힐 때 대부분 이런 반응이 나온다. 당신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우아하고 점잖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교통체증 앞에 울컥하는 내 모습을 개선하고 싶다면 주위의 다른 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험하게 운전하는 와중에도 근육의 긴장을 푼 채 호흡을 고르게 쉬며 운전대를 차분하게 잡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자. 심지어 끼어들려는 차량에 오케이 사인을 보내는 자신을 떠올려보자. 쉬우면 실패할 수 없다. 작은 행동은 스몰 스텝 전략의 기반이다. 작은 질문, 작은 생각을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훈련했다고 해도 궁극에는 행동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간판을 다는 것이나 까다로운 가족과 대면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스몰 스텝 전략에서 첫 행동은 말 그대로 아주 작아야 한다.
너무 작아서 이상하거나 실없이 여겨져도 상관없다. 지금부터는 스몰 스텝 전략으로 채택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의 예다. 과소비를 중단하고 싶다면 계산대로 가기 전에 쇼핑카트에서 물건 하나를 뺀다.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매일 아침 러닝머신 앞에서 몇 분 동안 그냥 서 있는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 몸 어느 곳에 긴장이 느껴지는지 점검한다. 그런 다음 깊은 숨을 쉰다. 집안을 정리정돈하고 싶다면 타이머를 5분으로 맞추고 집 한 곳을 골라 정돈한다. 알람이 울리면 그만한다. 외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매일 한 단어씩 암기한다. 그것도 어렵다면 매주 하나씩 암기한다. 숙면을 취하고 싶다면 잠자리에 1분 일찍 들거나 잠이 깨고 1분 더 늦게 일어난다. 이와 같은 작은 행동들은 스몰 스텝 전략을 처음 접하는 초심자들에게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른다. 하지만 몸무게를 줄이려 했거나 직장을 옮기려 했거나 멀어져가는 사랑을 붙잡으려 했던 것처럼 큰 변화에 맞서 씨름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작은 변화가 도움을 줄 수 있다. 과감한 시도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과감한 노력들은 앞에 놓여있는 견고한 장애물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부족한 시간, 빠듯한 예산, 몸에 밴 관성 등은 변화 앞에 놓인 심각한 장애물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보았듯이 급진적인 변화는 의심과 두려움 같은 것을 깨워 편도체로 하여금 경보를 울리게끔 한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성공했는데 여전히 불행하면 어떻게 하지? 뇌는 이와 같은 두려움에 반응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급등시키고 목표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차단시킨다. 작은 행동은 시간과 돈도 적게 소요되고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할 수 있다. 작은 행동은 다음과 같은 말로 두뇌를 속이는 것이다. 이봐, 이건 굉장히 사소한 거야. 노력할 필요도 없고 실패할 위험도 없고 불행해질 이유도 없다고. 작은 행동은 뇌가 두려움에 반응할 수 없게 새롭고 지속적인 습관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형성한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의심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렇지만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지? 난 여윳돈도 없고 종일 쉴 틈도 없는데. 힘을 내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그렇듯 작은 행동에는 비용이 따르지 않는다. 1, 2분 정도만 할애해도 되기 때문에 어떤 일정에도 맞출 수가 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